박 대통령을 향한 강한 충성을 바탕으로 모인 친박계가 최근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 균열이나 내분, 자중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분명 이전에 비해서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민감한 현안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럽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최근에 홍기택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과연 박 대통령은 친박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홍기택이나 몇몇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게 이번 정권이 가져야 될 경제적인 방향을 굉장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고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맞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꼭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국 관련 문제, 대미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등 사회 문제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순수하게 국가를 위한 이타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전에 공공선택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엘리트들,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마치 국민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실제 그 내면은 지극히 자기 개인을 위한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이기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 운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3월 21일 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해서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지지율이 떨어지고 제대로 되지도 되는 것도 없을 때 장관도 임명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글을 하나 제 블로그에 썼습니다. 제목이요. 목동 양 목동 vs 대양 국정철학 공유 대 이익 동반체와의 간극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목동과 양의 관계를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라는 것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모인 집단의 차이를 말한 겁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임기 초반에 그런 걸 많이 강조했죠. 아마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거나 색깔이 전혀 다른 관료, 산하기관, 공공인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관료나 공기업체 임원 등이 결코 특정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는 데서 딜레마가 생긴다. 관료나 공기업 간부들은 결코 투철한 국가관이나 이념과 철학으로 일하지 않는 관료 사회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철밥통 등을 통해서 무장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권도 관료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 서서히 시퍼럴 때 엎드렸다가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설거머니 고개를 든다. 4대강, 자원외교, 새만금, 지방공항,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문제가 심각한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해 관료들이 한 번도 소신 있는 자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위에서 하는 일이니 지켜보다 위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우리는 하는 신용만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보편적 행태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철저히 책임을 회피한다. 이들에게 국가적 사명감이나 공복의식은 거의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이권과 이해 추구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노하우다. 청문회를 보면 이들은 현지에 있을 동안 온갖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고 투자하며 자산 정식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에게 최대한 특혜를 베푼다. 자, 이거 왜 했냐? 청문회 때 그때 줄줄이 장관들이 나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갖 시정 잡배들과 어울려 골프 및 술자리 등 교제에 열중한다. 학교 다닐 때 범생이로 공부만 하더라 못 놀았던 억울함을 만회하려고 자신들을 이해관계 때문에 떠받치는 업자들과 스폰서 관계를 맺으며 접대 문화와 네트워크 쌓기에 열중한다.
그리고 권력과 정치 주변에 줄대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뒤 은퇴 후에는 고문이니 뭐니 하며 공직대에 몸누린 그의 연봉을 자신의 정보와 인맥을 팔고 다니며 뇌물로 덤벅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관료에게 무슨 공유할 국정 철학이 있을리? 만무하다. 이들이야말로 5년은 금세 지나가고 임기초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이 5년 뒤에 지나가는 개도 돌아보지 않는 신세가 되는 꼴을 무수히 지켜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새 정부가 임명한 각종 내정자와 관료들이 온갖 지나간 일로 사고를 치고 있다. 솔직히 권력 주변에 줄대는 관료, 교수, 법조인 치고 맑은 사람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겉으로 착실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한 노력파인 듯 위장하는 이들의 이면에는 여느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과 다를 바 없는 탐욕과 부패 추구 실적과 노하우가 자리 잡고 있다. 높은 사람이 되어 위에서 관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들은 모두 착하고 착실한 순한 양 같으나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양들을 부려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목동과 같아. 양은 양일 뿐 애정이나 기대를 가지면 망조가 될 수가 있다. 목동은 양을 모피와 고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봐야 양치기에 성공할 수 있다. 결코 양들 각각에 집착하거나 지나친 애정을 주거나 주관에 빠지면 실패하게 된다. 목동이 위에서 내려보면 선량한 외모를 가진 양들은 외양과는 달리 시간만 나면 끼리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목동을 속이고 자기 배를 불릴 생각만 한다. 목동이 양들과 자기의 양치기 철학을 모두 공유하고자 생각한다면 이미 망한 일이다. 양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이익이 올 때까지 목동의 말을 듣는 척하는 이익 추구형 동반체에 불과하다. 양에게 목동이 글과 사상을 가르친다면 양들이 말을 듣겠는가? 그들은 뜯어먹는 눈앞에 풀들이 더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무수한 양들을 경매장에서 틀을 벗겨 까발려 보면 죄다 배부르고 흠집난 양들밖에 없는 것이다. 목동은 양들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사고치는 양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사고치고 말 듣지 않는 양은 모두 재빨리 팔아버리거나 처분해야 된다. 세상의 양들은 무수히 널렸다. 목동은 오직 고객만을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겠죠. 고객은. 양치기 철학은 대통령의 철학이겠죠. 양들이 아닌 동료 목동에게 공유시켜야 성공적인 양치기가 될 수 있다. 풀 뜯으러 가야 할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비바람은 치는데 집 나간 양들 다 챙기다 고객들은 배를 줄인다. 목동의 존재 목적은 양 때문이 아니라 양이 생각한 결과물을 기다리는 고객들이다. 자, 대통령의 목적은요, 관료들이나 충신들, 한마디로 간신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업적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국민들이라는 거죠. 제가 2014년 3월 20일 날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그때 청문회 하는 꼴을 보고 화가 나서 썼는데요. 자, 지금 비가 오고 날은 저무는 해가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이 목동인 대통령은 그가 부린 양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다 배가 불러 터져서 충성을 이야기했지만은 목동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자, 새누리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대표 나오겠다고 친박들 야단입니다. 요즘 저것끼리도 싸워가지고요, 단합도 안 합니다. 당에 있는 친박들 뿐만 아닙니다. 관료들 중에서 박 대통령이 믿고 맡긴 관료들 중에 지금 누가 제대로 이 오늘날 경제를 챙기고 각종 업적을 남기려고 목숨 던져서 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친박은 친박이 아니고요, 전부 배가 불러 터진, 뒤집어 보면 새까만, 배가 새까만 양들일 뿐입니다. 양이요, 이 털이 달려갖고 풀밭에서 쫓아다닐 때는 이쁘죠. 양을 갖다가 중동에 가면 먹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양을 털을 벗기고 삶아가지고 달아놨을 때 보면 양의 머리가 이렇게 악마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동에서 양을 희생양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 뭐 이런 프로에 보면 양들이 있는 초원이 아름답죠. 양을 탁 뒤집으면 밑이 새카맣습니다. 흙바닥에 비벼가요. 양들 중에 배가 통통 안 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풀을 처먹는지요. 자, 대통령이 목동으로서 이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는 다 돼가니까 친박들이 이제 서로 지살겠다고 당대표 논답니다. 그래서 서로 결속력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도한 유승민 등 복당에 대해서 친박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만 한 20명 모여서 떠들다가 흐지부지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도 이주영, 원유철, 홍문종, 이정현, 한성구 등이 서로 나오겠다고 하고 있고, 이주영, 이정현은 최경환과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지도체제도요. 처음에는 친박들이 단일 지도체제, 즉 대표가 힘이 있는 지도체제를 하겠다. 지금처럼 대표가 집단 지도체제 멤버 중에 하나가 죽도 밥도 안 되는 체제를 안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친박들 간에 서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성규 의원은 비대위에서 결정한 것을 의총에서 엎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단일 지도체제를 하자는 사람과 옛날처럼 집단 지도체제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 대표는 대표만 나오면 떨어져 버리면 따로 뽑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1억 기탁하고 나와서 떨어져 버리면 웃자입니까? 그러니까 대표 나왔다가 안되면 최고위원이라도 하는 시스템대로 옛날로 돌아가자고 친박들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복당 때부터 이 비대위 쿠데타라 했지만은 서청원 마탱이라고 하는 서청원 전 대표는 비대위 결정에 따라야 된다 했고, 한성규 의원도 차디난 뒤 손 흔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원유철 의원도 비대위 결정 번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친박 강경파들 초재선들이 겁도 없이 정진석 사퇴를 주장하다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하나가 애꿎게 물려났습니다. 또 권성동이 사퇴하면서 친박 강경파의 핵심인 김태형 사무부총장 이렇게 동반퇴진을 주장했고, 김태형은 친박의 방어를 받지 못하고 결국 물러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친박들 일부는 김무성 대권 플랜 시작이라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 그 연구 모임은 무슨 연구 모임입니까? 김무성이 국회 조직이죠.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참여 명단에 이름도 올렸습니다. 이제 친박 비박도 아닌 중간에 있다고 중박이라고 한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 유기준 의원은 이 최경환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탈박한다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갔다가 7표가 얻었습니다. 당시 유 의원은 나를 친박 후보라 지칭하지 말아달라고 친박 꼬리표 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친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집력이 약화되면서 서서히 와해되는 거 아니냐. 즉 정치권의 비정한 여태까지의 관료처럼 내임덕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친박만 이렇게 했습니까? 홍기택이는 안 그렇습니까? 곳곳에 이런 인간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박 대통령이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열화 같은 충성을 보이는 성실한 국민도 많습니다. 자, 그런 국민들이 앞으로 충격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쓰러질까 걱정됩니다.